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 캡처 디젤 모델을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이 색상은 소닉 레드 컬러인데요. 정말 색상 화려하고요, 컬러감이 예술입니다. 가운데 르노 로장주 마크가 들어가면서 더욱 스마트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위에는 블랙, 아래쪽은 소닉 레드 컬러를 적용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크롬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게 그릴 부분에도 쫙 테두리 라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헤드램프까지 이어지게 화려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사이드 벤트 쪽에도 크롬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옆으로 돌아오면은 옆쪽에도 이렇게 포인트 들어갔고, 그리고 블랙과 레드의 경계선에도 이렇게 크롬 라인이 길게 들어가서 더욱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왔을 때 레드 컬러와 블랙 컬러가 아주 조화로운 디자인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포인트로 디귿자형 전면 헤드램프와 같은 통일감 있는 디귿자형 테일램프를 통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17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 크기에 맞는 유니크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야간 시인성도 좋아서 운전하기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르노 캡처는 이렇게 키만 휴대하고 있으면은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살짝 떨어지니까 잠겼고요. 자,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동은 아니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깊숙하게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트레이를 밑으로 내려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깔끔하게 수납 공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큰 짐 같은 거 올려둘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지저분한 것들 아주 깊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되고, 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어 수리킷이 있고, 옆에 또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센스 있게 이렇게 걸 수 있는 홈도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이 앞쪽에 보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 이렇게 당겨 가지고 뒤에 시트를 앞으로 더 밀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짐을 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실용적인 부분들이 잘 돼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걷어내고 이것도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어야 될 경우,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밀어 가지고 6대4 폴딩을 지원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 넉넉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어두울 때도 짐을 실을 수 있게 램프가 있고요. 여기에 또 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거 양쪽으로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도어를 열면은 이 모델은 인텐스 모델이거든요. 이 옆에 포켓이 있고요. 뒷자리 폴딩이 된 모습인데 이렇게 세우면은 넉넉한 뒷자리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자가 조정이 된 거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파져 있는 시트 구조라서 이렇게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어서 뒷자리에 탄사함도 충전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고, 시거잭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있고요. 르노 캡처 왠지 작은 차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차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앞자리 도어의 모습입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조금 더 깊게 넓게 짐을 실을 수 있게 포켓이 있고요. 앞자리 시트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킷 시트처럼 허리를 다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 도트 무늬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부분에도 실버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한 컬러 포인트가 실내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풍구 주변으로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 옆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유니크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탔을 때 저는 이게 쇼카인 줄 알았어요. 튜닝된 차. 근데 원래 이렇게 스페셜한 컬러가 이 소니 레드 컬러에는 나온다는 사실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하면은 이 가운데만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인텐스 모델이기 때문에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현재 에코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 화면이 변경이 된 거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 센스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 클러스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드 편집에 들어가면요, 조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8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 컬러에 맞춰서 이 클러스터 화면도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드 모델이니까 레드 불빛 하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핸들 뒤쪽에 보면은 멀티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다르죠. 기존의 에디션 8이 같은 경우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괜찮아요. 물론 최신에 나오는 좀 세련된 차들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디자인 나쁘지 않고요. 뭐 화면 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모델이 에디션 8보다는 옵션이 낮고, 그리고 여기가 9.3인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니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 안 할 것 같지만 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세련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피아노 버튼식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 버튼도 다이얼로, 그리고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USB 단자 2개, 그리고 시거잭이 있고요. 옥스인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충 패드가 있습니다. 대형 스마트폰도 올려둘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키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컵홀더 2개가 세로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캡처의 또 매력적인 공간, 이 부분을 누르면요,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서랍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카메라 같은 거, 그러니까 묵직한 크기의 그런 물건들을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도 앞뒤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팔걸이 부분에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젤 모델, 네, 고민하실 거예요. 디젤 모델 살만한가? 물론 가솔린 모델이 아무래도 조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이 디젤 모델의 장점은 최고의 연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무려 17.7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기름이 떨어지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실용적인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이라면 저는 디젤 모델을 강추하고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 뭐 이 정도면 넉넉하고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 오토홀드도 지원하고 오토 스타트도 지원합니다. 디젤 모델에서는 그게 참 중요해요. 정차했을 때 소음이 옆에 차들한테도 크게 들리잖아요. 일단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대기를 할 수 있고요. 신호 대기에 섰을 때 오토홀드가 있으면은 양발을 떼고 있어도 차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앤 스탑이 적용돼서 지금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 에어컨을 꺼보도록 할게요. 완전 조용하죠. 그리고 양발 다 떼고 있어도 차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 낮으면 이런 기능들이 안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르노 캡처 인텐스 모델은 이게 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시동이 걸리는지 보세요. 바로 즉시 시동이 걸립니다. 그립감 되게 좋고요. 핸들링도 좋습니다. 운전할 때 정말 편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차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디젤 모델이 좋은 점, 일단 힘이 좋습니다. 나가는 힘이 정말 괜찮아요. 물론 막 급하게 밟잖아요. 꿀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아가 변속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부드러운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 막 급하게 달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전 관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옵션이 낮기 때문에 뭐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있어요. 차선을 밟으면은 핸들에서 약간의 떨림도 있고 잡아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또 좋아요. 이게 기본 스피커가 6개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보스 오디오가 아니에요. 근데 사운드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노 캡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